안녕하세요. 대치서미트 영어학원 고등관 부원장 신동희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5년 성심여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의 내신 분석입니다. 다가오는 기말고사에 좀 더 잘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간고사의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내가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동안에 어떤 부분을 놓쳤는가를 한번 복기해 보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다가오는 기말고사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2025년 1학기 성심여고 1학년 중간고사의 전반적인 특징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로 객관식과 서답형 모두 합쳐서 총 33문항이 출제되었어요.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표면적으로 보이는 문항수고요. 성심여고는 특징상 다수의 서브 문제가 항상 존재합니다. 근데 이 다수의 서브 문제는 서술형, 서답형 문제죠. 서답형 문제에 서브 문제들이 붙어서 나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야기할 거지만 여기 단어 교재, 단어 교재를 이용한 어휘 문제 이제 서브 문제가 두세 문제씩 달려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33문항을 출제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풀어야 하는 문제는 40문항 혹은 40문항보다 조금 더 많은 문제를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꼼꼼하게 준비가 잘 되어 있고 문제를 빠르게 풀어나가는 친구들이 아니라면 시간적인 압박을 꽤나 받았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실제로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했던 학생들도 중간고사를 보고 와서 선생님 중학교 때랑 너무 달라요.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라고 한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심여고 학생들은 문제를 푸실 때 적어도 내신 문제를 푸실 때 정확하게 빠르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능력도 좀 기르셔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40문항 넘는 문제를 푸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1시간, 2시간 문제를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다음 두 번째. 이번 2025년 1학기 중간고사의 범위는 교과서 두과, 그다음 부교재 EBS 올림포스가 8강 정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능률북, 어원편 이게 10개 강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 하나가 빠졌네요. 하나가 뭐가 더 추가가 되었었냐면 25년 3월 모의고사 중 일부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보면 범위가 굉장히 많아요. 공부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올림포스 같은 경우에도 8강이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각 강마다 4개, 5개의 지문이 있어요. 그래서 5개의 지문씩만 들어가 있다고 해도 8강이면 40지문이죠. 교과서 2개 있죠. 그리고 모의고사가 한 8지문, 6지문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해야 할 양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심여고는 사실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은 학교에 해당된다. 그래서 시험 공부를 바로바로 시작해야 돼. 학교에서 진도가 나가면 그 날부터 나는 내신 대비를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공부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미리미리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다음 어, 단어 교재가 성심여고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단어 교재를 우리가 단순하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무슨 단어는 무슨 뜻, 무슨 단어는 무슨 뜻, 단어와 한글 뜻만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것만 줄줄줄줄줄줄 외워가지고 시험장에 가시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몇 개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특히나 이 단어 교재를 이용한 서술형 문제는 예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 능률복화 어원편 안에 들어가 있는 예문들, 그 예문들까지도 꼼꼼하게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생각보다 나중에 뒤에서 바로 뒤에 페이지에서 우리가 각 유형별 문항수를 한번 살펴볼 텐데 다른 학교 대비 어휘 문제 어휘 문제의 출제 문항수가 제법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문제 안에는 문제들 안에는 다수의 서브 문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항수로 따지면 비중으로 따지면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출제가 된다. 그래서 이 단어 교재를 공부하실 때에는 앞에 있는 표제어와 뜻을 쭉 암기하시고 그다음에 그거를 시험의 형태로 문제를 풀면서 내가 외웠나 안 외웠나 단어 시험을 보셔야 되고요. 거기에 이어서
예문들도 다 시험 형태로 바꾸신 다음에 그 시험 테스트를 꼭 하셔야 됩니다. 시험지를 꼭 풀어보셔야 돼요. 선생님과 함께 공부한 친구들은 초반에는 표제어와 한글 뜻을 매칭시키는 문제들을 풀지만 중반 이후부터는 예문들을 활용해서 예문에 있는 빈칸, 한글 뜻을 보고 예문 빈칸에다가 어떤 단어를 넣을 것인가를 쓰거나 앞에 철자만 주고 공통으로 들어간 세 개의 예문에 있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단어는 무엇인지 쓰시오 같은 다양한 변형 문제들을 풀거든요. 그렇게 문제를 풀어야 이 단어, 책 안에 있는 모든 단어에 관련된 문제를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성심여고는 단문 영작이 주요해요. 단문 영작이 주로 나옵니다.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 근방에 있는 서울여고라든가 광성고라든가 뭐 환일고등학교라든가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영작 문제가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고 이렇게까지 긴 걸 선생님들도 과연 영작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길이의 문장들도 영작을 하라고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성심여고는 굉장히 짧은 편에 속합니다. 어떨 때는 세 단어 정도만 쓸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네 단어, 뭐 길어봐야 여덟 단어 정도 안에서 전부 영작을 하게끔 나와요. 피치 못하게 한 문장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구조상으로나 문법적으로 너무 중요한 문장이라 그러면 뭐 열 단어 이상 되는 문장들도 나오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짤막짤막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한글 해석이 다 붙어 있어요. 한글 해석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 성심여고는 이 영작과 관련해서는 다른 학교 대비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쉽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른 학교 대비 그래도 조금은 무난한 편이다. 대신에 다양한 형태의 서답형이 나와요. 뭐 한글 해석을 쓰라던가 문법 오류를 다 찾아가지고 수정을 하라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했을 때 숫자로만 그러니까 계산을 요렇게 저렇게 산수를 요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숫자로만 정답을 적으시오라든가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른 학교들과는 조금 다른 특이한 성심 여고만의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성심여고의 시험을 대비하실 때에는 절대로 시중에 돌아다니는 문제들만 풀어서는 대응이 되지 않습니다. 시중에 돌아다니는 문제만 막 100문제, 200문제, 1000문제 풀어봐야 풀 수 있는 건 객관식 문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성심여고에 딱 있는 성심여고의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한 성심여고만의 문제를 풀어야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표는 2025년 1학기, 올해죠? 올해 1학기 중간고사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내신 시험 문항 분석표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3문항이 총 출제가 되었고요. 그중에 객관식은 26문제, 주관식은 7문제가 출제되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표면적으로 보이는 서사평은 총 7문제이지만 이 안에는 서브 문제가 엄청나게 많다. 서브 문제가 다수 존재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실은 33문제보다 훨씬 많은 문제가 출제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난이도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중의 난이도로 출제되었다고 나오죠. 맞아요.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진 않았어요. 어법 같은 경우에는 중상이라는 난이도로 평가를 한 이유는 다답형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성심여고에는 요 어법 중에 다답형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틀린 것들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이 객관식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뭐 1, 2, 3, 4, 4개의 문장을 4개의 문장에 밑줄을 쳐놓고 각 4개의 문장에서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치시오라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쉽지 않다. 자, 지금까지 2025년 1학기 중간고사, 서울시민여고 1학년의 1학기 중간고사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성심여고 내신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 공부를 하고 어떤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재에서 나오는 단어 교재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굉장히 비중이 높은 편이에요. 서브 문제들이 또 많기 때문에. 그래서 표제와 암기, 이거 기본이죠, 당연히. 표제어와 그다음에 그 표제어의 뜻 암기해서 매칭시키는 건 아주 기본 중에 기본. 그러니까 그걸 암기해 놓고 그런 다음에 책 안에 있는 예문 엄청 많이 사용한다 그랬죠? 책 안에 있는 예문까지도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예문을 달달달달 암기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1강부터 10강까지 10개의 강을 공부해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각 강별로 40개 정도의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다 예문까지 다 암기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표제어를 암기해 놓은 상태에서 예문들을 끊임없이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눈으로 확인하고 좀 어려운 예문이나 어려운 단어들이다. 그럼 그런 것들만 좀 표시해놨다가 외우는 거죠. 근데 암기해서 끝나면 안 되죠. 암기해서 끝나면 안 되고 매일같이 시험을 봐야 돼요. 표제어와 뜻을 매칭시키는 시험도 테스트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표제어와 뜻을 외운 그 강 안에 있는 예문까지도 시험 문제로 만들어서 똑같이 시험을 보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머리에 잘 남지 않아요. 우리는 컴퓨터가 아니죠? 그래서 계속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해줘야 됩니다. 뭐 하루 시험, 하루 외우고 하루 시험 봤다고 끝날 일은 아니죠. 이것도 계속해서 반복을 해줘야 돼요. 그다음 많은 지문의 본문의 내용이라던가 주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반복 학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뭐 반복 학습 아주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반복해서 학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자 어떤 지문을 봤어요, 여러분. 지문을 봤는데 첫 줄을 읽는 순간 아 이 지문의 주제는 한글로 뭐뭐뭐뭐뭐였지? 어떤 내용이었지? 아, 이 글에서 핵심 단어 키워드는 뭐였지? 아, 이 지문은 어느 부분이 한 축의 의미로 나올 가능성이 있었지? 이렇게 떠올릴 수 있을 정도.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꼼꼼히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뭘 요구하냐면 본문, 우리가 수업할 때 쓰는 그 본문을 아무것도 써 있지 않고 필기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본문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좀 주세요라고 해요. 그럼 그 친구들 그거 가져와서 뭐 하냐면 거기다가 자기들이 적는 거예요. 내가 학교에서 듣고 학교에서 필기했던 거, 학원에서 수업 듣고 학원에서 필기했던 거, 혹은 뭐 문제를 풀면서 내가 몰랐는데 알게 됐던 거,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얼마나 담아두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거기다 다 쓰는 거예요. 아, 여기는 뭐 관계대명사고, 아, 여기는 뭐 무슨 내용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랬지? 이런 것들을 다 적으면서 확인을 한다고요. 그 정도가 되어야 우리가 1등급을 노려볼 수 있어요. 성심여고 재학생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른 학교와 대비해서 성심여고 학생들은 올해 1등급 퍼센테이지가 작년 대비 10%로 대폭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등급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수가 몇 명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게다가 점수차 그 1등급 안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의 점수차가 진짜 조금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아주 꼼꼼히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미 겪어서 아시죠? 그다음 주요 문법, 표현, 암기 후에 유형별 문제풀이를 해야 된다. 뭐 주요 문법이나 표현을 암기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 2번에서 얘기한 거랑 똑같은 얘기죠. 2번에서 얘기한 거랑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거, 기본적으로 공부를 했으면 우리는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이거 문제를 푸는 건 엄청 중요해요. 문제를 푸는 게 확인 작업이기 때문에. 이거 아무리 열심히 외워도 문제 단 한 문제도 풀지 않고 시험장 가면 생각보다 점수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 자, 그럼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자, 유형별 문제풀이 중요하죠. 각가지 유형별로 뭐 순서 배열이면 순서 배열만 있는 문제, 뭐 주제문을 찾는 거면 주제문만 찾는 문제, 영작이면 영작하는 문제, 유형의 문제 이렇게 유형별로 되어 있는 문제들을 기본적으로 쭉 풀어본 다음 그런 다음에 꼭 해야 되는 한 가지가 또 있죠. 실제 학교의 문제, 실제 학교 기출 시험지를 기반으로 출제가 된 미니 모의고사 같은 거. 그러니까 실제 기출 문제를 토대로 한 그 시험지를 토대로 한 모의고사를 꾸준히 봐줘야 돼요. 그래야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어요. 여기 유형별 문제들은 많이 꼬아서 나오거나 혹은 학교에서 실제로 나오는 형태로 그렇게 나오지 않죠.
기본적으로 내가 암기를 잘하고 있나, 정리를 잘하고 있나를 확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보다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반드시 기출 유형을 기반으로 한 미니 모의고사 같은 모의고사 풀면서 실전 감각을 익혀야 됩니다. 이게 사실 최종 끝판왕이죠. 이걸 잘 봐야 우리가 실제 시험도 잘 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내가 공부한 부분들을 얼마나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이 잘 되지 않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문제 아무리 많이 풀어도 학교 문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어요. 꼭 학교 기출을 기반으로 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특히나 특이한 문제, 시그니처 같은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성심용은 더더욱 중요해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실제로 이번 중간고사 때 어떤 문제가 나왔으며, 그리고 그 문제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선생님과 함께 공부한 친구들은 어떠한 문제들을 풀면서 대비를 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나볼 문제는 2025년 1학기 중간고사, 올해 중간고사 서답형 4번 문제예요. 자, 문제를 먼저 볼까요? 밑줄친 1, 2가 다음 문맥의 맥락에서 의미하는 바를 각각 20자인의 우리말로 서술하시오. 자,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 이 부분이죠. 근데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이게 그냥 우리가 직역하면 무슨 말인지 당최 알 수가 없어요. 자, burn the house, 집을 태우래. 뭐 할 때? It is time to reinvent the company. 회사를 다시 혁신할 때 집을 태우래요. 그런데 save the nails. 못은 지켜라. 못은 보관해라.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사실 모의고사나 수능이라 그러면 객관식 함축 의미 파악 문제로 나왔겠죠. 수능이나 모의고사라면.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신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신 시험에서는 이 함축 의미의 파악과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서술형, 서답형으로 나올 수 있어요. 에이, 선생님, 근데 0.5점밖에 안 되는데요. 이거 두 개 다 틀려도 1점밖에 안 되는데요. 성심여고를 이제 가게 될, 내년에 성심여고를 들어가게 될 예비 성심여고, 즉, 현 중3 학생들이 보시면, 에이, 이거 얼마 안 되는데요, 점수가? 100점이 얼마 안 되는데요? 라고 하겠지만, 지금 현재 성심여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보면 이거 아주 아주 살떨리는 점수죠. 왜냐하면 성심여고의 지필고사, 직접 우리가 시험지를 보면서 푸는 문제 A 시험의 총점은 30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0.5점, 두 개 틀리면 1점. 이거 엄청 살떨리는 거예요. 0.5점 차이, 0점 몇 점 차이로 1등급과 2등급이 갈립니다. 그게 성심여고 시험의 특징이거든요. 이거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점수죠. 자, 다시 돌아오면 이거 그냥 해석해서는 알 수가 없다고요. 이 안에 있는 내용, 지문의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문제가 그냥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해석을 써서 정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이 문제는 이 밑에 있는 밑줄의 내용은 혁신을 진행할 때 다른 건 모두 다 바꿔도 된다. 그러나 그 조직 혹은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원칙이라던가 가치라던가 이런 것들은 그대로 남겨놓은 상태에서 그 나머지 것들만 바꿔라 라는 의미예요. 그런 문제였거든요. 내용을 알지 못하면 전혀 풀 수가 없죠. 자, 그럼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선생님과 공부한 학생들은 어떤 문제들을 풀면서 대비를 했을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바로 이거예요. 자, 다음 그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를 15자 이내의 우리말로 서술하시오. 자, 차이가 있다면 학교에서 실제 문제는 여기까지도 물어봤죠. 이 부분까지도. 그런데 실제 선생님이 학생들과 했던 실전 모의고사 20번 문제는 여기만 물어봤어요. 그러면 선생님과 같이 공부한 학생들은 이 앞에 건 못 맞췄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죠. 실전 모의고사를 내신 대비 기간 동안 한 번만 보지 않아요. 한 번만 보지 않아요. 여러 번 봐야 해요.
실전 모의고사만 보느냐? 아니요. 미니 모의고사도 매일같이 봐요. 수업이 있을 때마다. 미니 모의고사는 단축 모의고사고, 실전 모의고사는 실제로 33문항 혹은 뭐 40문항 이렇게 실제 문항 수를 맞춰서 보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같은 지문으로 시험을 보니까 여러 개의 유형들로 나눠서 시험을 보게 되죠. 계속해서 유형을 바꿔가면서. 그래서 여기 burned house부터 company까지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은 다른 형태로 계속해서 문제를 풀었었어요. 객관식으로 함축 의미를 찾으라거나 아니면 한글로 쓰라거나 객관식으로 함축 의미를 찾는 것도 의미는 같지만 음, 구성하는 보기의 단어들이 다른 형태로 제시가 되면서 다양한 형태로 똑같은 부분을 요 문장을 함축하고 있는 요 문장들을 여러 번 노출되면서 거기에 노출되면서 의미를 익혔던 거죠. 그래서 아주 잘 맞췄어요. 선생님과 함께 공부한 학생들. 그럼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 만나볼 문제는 이번 중간고사에서 나온 서답형 6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잘 보시면 아까 객관식 어법도 꽤나 난이도가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게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도 각각으로 하면 0.5점. 그런데 총점이 2점이니까 살 떨리는 점수죠. 자, 단순하게 우리가 내신이 아닌 모의고사나 수능형 여러분들이 풀기 좀 편해하는 문제들로 보자면 객관식 문제는 이런 식으로 밑줄을 그어 주거나 아니면 진하게 표시를 한 이런 부분들 5개를 보여주죠. 그리고 이 5개 중에서 어법상 틀린 거 1개 고르세요. 2개 고르세요. 이런 식. 뭐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2개짜리는 없죠. 무조건 하나 고르는 거죠. 고르면 끝나는 문제들이 객관식으로 많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내신 시험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보다 좀 더 어렵게 나와요. 바로 지금 보고 있는 문제처럼 그냥 단순하게 찾아기만 하면 안 돼. 고쳐서 적어야 돼. 바르게 고쳐 써야만 점수를 온전하게 받을 수 있어. 이런 문제를 풀려면 2가지 방법밖에 없죠. 첫 번째는 기본적인 문법, 공식들, 문법의 원리들, 이런 것들을 이해한 상태로 시험장에 가거나 아니면 본문을 통으로 암기해서 가고. 본문을 통으로 암기해서 가도 이런 문제 풀 수 있어요. 진짜 꼼꼼하게 암기하면.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문수가 엄청 많죠. 성심여고 1학년은 시험 범위가 엄청 많아서 그거 다 외우기가 쉽지 않아요. 주요 문장들만 외운다고 해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러니 그것보다는 우리가 내신 수업 들을 때 학교에서 듣고 학원에서 듣고 혹은 뭐 과외로 들으실 때 그럴 때 이런 문법 같은 것들 공식으로 정리해주고 간단하게 원리를 정리해주는 것들을 머릿속에 외우고 문장 만났을 때 적용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에요. 평소에 굉장히 꼼꼼하게 공부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보실 건 아까 방금 우리가 위에서 봤던, 앞에서 봤던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선생님과 공부했던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했는가, 어떤 문제들을 풀었는가를 보여주는. 뭐, 아까 위에서 봤던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죠. 여기, 뭐, based on what we tell. 여기, how부터 시작했지만, 어쨌든, based on. 여기, 보이죠? 음. 자, 학교에서 실제로 출제가 되었던 문제는 다시 보면, 4개의 문장에 밑줄을 긋고 물어봤지만 학원에서 공부할 때는 이렇게 6개까지의 문장도 제시가 됩니다. 문법이 들어가 있고 문법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들은 어디가 나올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초반에 어, 내신을 준비할 때에는 너무 급격하게 달려가면 안 되니까 객관식으로 틀린 거 고르세요. 문제를 풀다가 그 다음에는 틀린 거 2개 찾으세요. 풀다가 찾아서 고치세요. 풀다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6개, 7개까지 밑줄도 그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법상 틀린 걸 모두 찾아서 바르게 고치는 서답형 문제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신 시험은 시중에 파는 문제,
시중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다운받을 수 있는 문제들, 이런 것만 수십 문제, 수천 문제 한다고 해서 대응이 되지 않아요. 학교의 출제 경향과 딱 맞아떨어지는 혹은 그와 비슷하게 출제된 문제들을 많이 풀어봐야죠. 여기에 미니 모의고사라고 써 있는데 그 미니 모의고사는 선생님이 학생들과 공부할 때 학교 3개년치 기출 문제들을 꺼내놓고 보면서 적용을 하는 해서 출제하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을 많이 풀어야 실력이 제대로 느는 거죠. 자, 그다음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나볼 문제는 어휘 문제입니다.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단어 교재가 엄청 중요하다 그랬죠. 단어 교재. 단어 교재가 엄청 중요해요. 성실요구는. 여기에서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자, withdraw라는 요 단어는 다의어죠. 다의어. 같은 모양의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 단어를 다의어라고 하는데 이 다의어와 관련되어서 낸 문제예요. 근데 보면 이 밑줄이 지금 빠져 있는데 밑줄 친 요 단어 어휘의 문맥상 쓰임에 주의해서 우리말로 해석을 하라고 하죠.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외운 친구들은 이거 풀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요 단어 뜻만 여기다 쓰세요가 아니라 이 단어 뜻을 포함한 문장 전체를 우리말로 해석하라고 나오거든요. 게다가 표제어만 심플하게 공부하는 친구들은 보통 다이어가 나왔을 때 하나만 외워요. 두 개, 세 개, 네 개씩 다이어 나오면, 뜻이 나오면, 같은 단어의 뜻이 네 개씩 나오거나 이러면 엄청 외우기 귀찮아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나만 외웁니다. 그럼 이런 문제 못 풀죠. 엄연히 이 두 개의 이 단어들은 같은 단어지만 의미가 다른 단어니까요. 그래서 아주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두 개의 문장 이건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이게 바로 단어 교재의 예문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 예문 문장이에요. 학교에서도 실제로 학생들한테 미리 예고를 해요. 단어 교재에 있는 예문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할 것이니 꼼꼼하게 예문까지 공부하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만치 않죠? 이번 PPT에는 제가 싫지 않았는데 이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선생님과 함께 공부한 친구들은 어떤 형태의 문제를 풀었냐면 여기를 빈칸으로 뚫어놓고 초반에는 여기를 빈칸으로 뚫어놓고 한글 해석을 줘요. 그럼 한글 해석을 보고 여기에 단어를 써 넣는 거죠. 아주 처음에는 앞에 첫 글자 줘요. 철자를 주고 이 철자와 한글 해석에 맞게 단어를 넣으라고 주죠. 그런 다음에는 앞에 철자 보여주지 않고 한글에 맞게 단어를 넣으라고 하고요. 그런 다음에는 한글도 주지 않고 단어를 넣으라고 해요. 그런 다음에 다른 유형에서는 또 이렇게 지금처럼 지금 학교에서 실제로 출제가 된 것처럼 두 개의 문장을 주고 한글로 문맥에 맞게 밑줄 친 어휘의 쓰임에 주의해서 해석하시오라는 문제까지도 미니 모의고사, 유형별 문제,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2025년 성심여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내신 분석을 함께 해봤고요. 음, 내신 중간고사는 이미 지나가서 이걸 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 학교의 내신 문제는 유형들이 크게 바뀌지 않아요. 정해져 있는 어느 정도의 틀 안에서 지문만 바뀌고 그 안에서 얼마나 더 어려운 어휘를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본문의 변형을 얼마나 좀 더 어렵게 할 것이냐 이렇게 바뀌는 것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고사에서 내가 놓쳤던 부분들, 이렇게 공부했어야 되는데 난 이렇게 하지 않았네. 그래서 틀렸네. 라고 했던 것들을 이 영상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다가오는 기말고사는 중간고사 때보다 조금은 더 좋은 점수와 조금은 더 좋은 등급을 받는데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대치 서미트 영어학원 고등학교 원장 신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